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전 시간에 이어서 fetch API를 활용해서 get과 post 통신을 하는 예제를 살펴보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해볼 두 가지 get 요청과 post 요청에 대한 예제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 get 요청에 대한 fetch API를 사용해서 우리가 통신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fetch API를 사용해서 post 요청을 하는 예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전 시간에도 살펴보았기 때문에 실습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으로 넘어왔고요. 우선은 fetch API를 사용해서 get 요청을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HTML 태그 세 가지를 먼저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h1을 통해서 저는 여기다가 fetch라고 해주고요. API get 예제라고 작성해 주겠습니다. 예제라고 작성하고 저장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만들 건데요. 버튼을 만들고 온클릭에 대한 하나의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온클릭은 여기에 fetch라고 하고 데이터 그 다음에 with fetch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요청으로 해주고요. 여기에는 get 요청 보내기 라고 하고 저장 눌러주도록 하고 밑에는 div를 id 값을 하나 줘서 만들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fetch 그 다음에 get result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저장해주고 이제 스크립트 부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우선은 여기서 저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arrow 펑션으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fetch 데이터 여기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갖고 와주고요. 그 다음에 arrow 펑션을 통해서 만들어 주고 안에는 fetch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의 함수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https 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2개 그 다음에 URL은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URL을 넣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fetch에 대해서 우리가 the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n 이 통신이 잘 이루어졌다면 여기서 response라고 해주고요. response라고 해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해서 arrow 펑션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 지금 하나밖에 값이 없다면 이 하나는 여기에 괄호를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괄호를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response로 작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f문을 통해서 동작을 할 건데 여기서 response.ok라는 값 정확하게 값이 받아졌다면 근데 여기서는 값이 받아지지 않았다면에 대해서 우리가 작동을 할 거고요. 여기서 throw를 통해서 에러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에러를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응답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리스폰스, 이 URL을 통해서 우리가 통신을 했을 때 리스폰스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우리가 지금 작성을 해줄 겁니다.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동작을 하게 될 then을 작성을 또 해주겠습니다. then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게 되고요. 리스폰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걸 갖고 와서 arrow 펑션을 만들어 주고 여기에 하나의 let을 통해서 아웃풋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웃풋이라고 해주고 일단은 빈 문자열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data.for each문을 사용해서 for each라고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는 post라는 값을 통해서 우리가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아웃풋에 해당하는 값으로 우리가 백틱을 넣고요. 이 백틱 안에 h3 태그 그 다음에 닫힘 표시 그 다음에 또 만들 건데 여기에는 p 태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p 태그 AJAX와 엑시오스 하는 거와 지금 비슷하게 되어 있죠. 자, 이런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달러 표시 넣고 post.title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p 태그는 여기 안에다가 post body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 밑에는 이제 우리가 값을 찾아왔으니까 값을 넣어줘야겠죠. 이 값은 여기에 해당하는 건 result, 이 div에 있는 id 값을 넣어주고요. 여기에 inner html을 통해서 output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치 부분 마지막으로 만들어 줄 텐데 여기에 캐치해서 자,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했다면 여기에 콘솔 에러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고요. 어떤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게 여기다가 or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럼 get 요청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지 한번 버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눌러도 작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점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에러 처리를 해줬습니다. fetch를 통해서 이 URL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if OK가 아니라면 이 네트워크 응답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해줬는데 만약에 여기서 작동을 한다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리턴을 통해서 여기서 if문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여기 리스폰스로 넘어온 제이슨 값을 다음 이 된 작업을 할 때 넘겨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response.json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이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데이터라는 값을 밑에 내려와서 then을 만나서 찾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장하고 다시 한번 get 요청 보내기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값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 요청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포스트로 get 요청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로 다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포스트 이름을 동일하게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내려서 확인을 해보면 포스트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get을 한번 찾아보면 없죠. 자, 그러면 포스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쩌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포스트 fetch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값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 하나에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fetch를 통해서 포스트 작업을 하려면 method라고 하는 하나의 값을 우리가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 method에 대한 값은 post라고 해주고요. 컴마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headers라고 하고 이 값을 넣어줄 건데 여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content type은 JSON 형식이라는 걸 명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body에 대한 부분, 어떤 데이터를 보낼 것에 대한 body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적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JSON, string define, 그 다음에 이 밑에 title, body, user ID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를 그냥 새로운 post라고 해주고요. 이쪽에서 이것은 fetch API를 사용하여 생성된 포스트입니다 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유저 아이디는 그냥 유저 아이디로 두고 여기서 그대로 동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이곳에 있는 then 이 부분의 데이터 부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에 대한 부분을 모두 지워주고요. inner HTML을 만들어서 넣을 때 그냥 여기서 팩틱을 만들어서 저는 새로운 포스트 id라고 해주고요. 포스트 id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을 거냐면 데이터로 들어간 값에 id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장을 하고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포스트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id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을 그냥 데이터로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포스트 요청을 통해서 받아지는지 버튼을 클릭해보면
오브젝트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값을 표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값을 보려면 여기서 함수를 하나 써주면 됩니다. 위에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JSON string defy에 대한 함수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라고 넣어주고 데이터 요청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포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만든 값이 나오고요.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는 1이고 아이디는 101, 그 다음에 타이틀은 새로운 포스트, 바디는 이것입니다 라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포스트를 통해서 이 값을 보내는 형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fetch에 대한 get 요청과 post 요청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fetch API를 사용을 해가지고 get 요청과 post 요청에 알아봤고요. 동작을 할 때는 then이라고 하는 하나의 메서드를 사용해가지고 동작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